실화. 귀신이 붙지 않는 사람. 이건 군대에 있었을 당시의 얘기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다시피 군대에는 별의별 녀석들이 다 들어오기 마련이다. 부잣집 도련님부터 시작을 해 온갖 도라이, 깡패 출신들까지. 그런데 그런 부류 중에서도 내가 복무할 당시에 흔히들 말하는 신기라고 해야 하나? 암튼 귀신을 본다는 녀석이 후임으로 왔었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녀석은 다른 사람들과도 친화력이 아주 좋았던 녀석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그 흔한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재치있게 맞받아쳐 얘기해주던 그렇게 좋은 녀석이었었다. 그 흔한 질문들은 아마 모두들 예상하시다시피 귀신을 본 적이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내 뒤에 귀신이 있냐 까지 등등. 재미로 물어보던 녀석도 있었고 나름 진지를 빨면서 물어보는 그런 녀석들도 있었다. 그 외에도 보통 병사가 전입을 오게 되면 생지부를 행보관이나 중대장이 확인하기 마련인데 당시 친했었던 개원 선임의 얘기를 듣자 하니 생지부를 확인해본 간부들이 그 뒤로는 그 녀석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는 게 흔히 무당에게 사람들이 물어볼 법한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거다. 그 녀석이 입대 전에 뭘 하던 녀석이었는지는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으므로 그냥 그러려니 했었다. 하지만 묘했던 건 그렇게 다른 선후임들과는 아주 친하게 지냈던 녀석이 유독 나에게는 뭐랄까 약간 어려워한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그렇게 꺼림칙한 느낌으로 나를 대했었다. 물론 그런 사람 만나는 게 흔한 게 아니었으니까 나도 나름 친해보려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답변보다는 살짝 인위적인 톤의 목소리로 없습니다 하거나 괜찮습니다 하는 등등 나에겐 뭔가를 숨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나도 뭐 그러려니 하고서는 그렇게 몇 개월을 대면대면하게 지냈다. 그렇게 지내고 나서 10월 달에 접어들었고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난 녀석과 탄약고 근무에 나가게 되었다. 내가 여기서 말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는 건 사실 내가 그 녀석과 나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다. 당시 우리 부대는 독립중대 형태의 중대로 중대원 50명 남짓한 작은 부대여서 유병소 근무 없이 탄약고 근무만 있었고 그것도 자기 분대 인원들과 나가는 게 거의 기본적인 근무 형태로 사실 다른 소대 그것도 다른 분대였던 녀석과 나갈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난 녀석과 함께 야간에 탄약고 근무에 나가게 된 것이었다. 자세한 자초지종은 행보관에게 들어야 했지만 당시 전역을 앞둔 행보관에게 그런 일로 귀찮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언제 누가 나가든 크게 상관은 없었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었다. 아, 참고로 탄약고로 말하자면 부대 내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보인다고 하는 그런 곳이었다. 나 또한 전입 초부터 탄약고 귀신에 대한 말도 많이 들었고 그 주변에서 귀신을 봤다는 후임과 선임들이 정말 많았었기에 나 또한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볼 수가 없었다. 야시경으로 귀신을 본 놈도 있어서 나는 그것도 해봤고 또 그 앞에 있는 귀신 들린 가로등이나 그 주변에서 뻘짓도 많이 했었지만 말이다. 그러던 차에 그 녀석과 탄약고 근무를 함께 나가게 된 것이다. 어찌 보면 그것은 나에게 둘도 없는 기회였다. 귀신을 본다는 녀석과 가면 확실하게 귀신을 볼 수 있을 듯해서 나는 평소와는 달리 탄약고 근무에 일종의 기대감마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새벽 3시 근무에 드디어 녀석과 투입이 됐었다. 그렇게 처음에 나갈 때는 날씨가 선선하네, 귀찮네 등등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드디어 그 귀신이 출몰한다는 지점에 다다르자 나는 녀석에게 물어봤다. 야, 저기에 귀신 있냐? 내 말에 녀석은 좀 우물쭈물대더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곤 탄약고를 한 바퀴 돌더니 하는 말이 여기에는 지금 귀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다. 녀석의 그런 대답에 약간 실망하긴 했지만 나는 알았다고 하고 전번 근무자와 교대를 했다. 당시 밀려오는 실망감에 나는 전번 근무자에게 물어봤었는데 어? 그놈이 전에는 여기에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말입니다. 정말? 확실한 거야? 예. 지난번에 그 녀석이랑 근무 나왔을 때도 아주 위치까지 자세히 알려주며 귀신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평소에 대면대면 하던 차에 이 녀석이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나는 근무 시간 내내 녀석에게 귀신이 보이느냐 계속 물어봤지만 녀석은 일관되게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더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탄약고 바로 옆에 이장이 안 된 묘지들이 떼거지로 몰려 있었는데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30분에 한 번씩 비상벨 확인을 해야 하니 나는 녀석에게 순찰을 돌고 오라고 시켰고 그렇게 순찰을 돌고 온 녀석에게 그때마다 귀신이 있었느냐 물어봤지만 녀석은 그래도 귀신이 없다라고 하니 나도 그때는 웬일인지 빈정상한 기분이 들어서 그 녀석에게 따지듯 조곤조곤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네가 나를 어려워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근무 나와서까지 네가 나한테 이러면 나도 너한테 잘해주기 힘들다. 야, 너 나한테 이런 이유라도 있냐? 정병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너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분명히 이유 없이 기분 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더 귀찮게 계속 물어본 것도 있다지만 지금 네 말투나 행동을 보면 나한테 뭔가 있어서 네가 지금 이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등등 이런 식으로 한 20여 분 정도를 얘기를 하자 마침내 녀석이 우물쭈물거리며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가 보였다. 그 눈치를 보아하니 분명히 뭔가 내용이 있어 보여서 내가 말하라고 얘기를 하자 정우성 병장님은 귀신을 보실 수가 없을 깁니다. 뭐라는 거야 이 새끼가. 딱 이 생각이 들면서 욕이라도 터져나올 듯 했지만 녀석이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차분했고 또 그냥 그렇게 한 말 치고는 왠지 무게감이 있는 말투였기에 자세히 설명을 해보라고 하니 애초에 전이 왔을 때부터 귀신 같은 게 붙어있지도 않았고 귀신이 붙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피했습니다. 녀석의 그 말인즉슨 나에게는 귀신이 붙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로도 들렸기에 그냥 그렇게 잠자코 듣고 있었다. 아마도 그 얘긴 아예 주변이 깨끗하다는 말이 아닌가. 그리고 이윽고 거기에 녀석이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데 정우성 병장님 주변에는 귀신이 아예 없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 새끼야. 야, 자세히 알아듣게 말 좀 해봐. 원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주변에 귀신이 붙을 수도 있는 기고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긴데 정우성 병장님은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이상한 겁니다. 원래 영갈은 본디 물이나 공기 같은 거여서 어디에나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에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서도
사람 쪽에서 먼저 건들지 않으면 그쪽도 막 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흔히 조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흔히들 말하는 그 수호령 비슷한 걸로 조금이나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조차 없다는 건 쉽게 말해서 정우성 병장님 주변은 마치 진공상태와도 같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서도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정상이 아닌 부류입니다. 생명이라고 해가 사람의 원한이나 강하게 바라는 것이나 아니면 념 같은 응어리진 뭉텅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그 사람 주변을 꽉 채우고 있으면 그 주변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뿐더러 다른 영가들도 꺼려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정우성 병장님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서도 제 입장에서는 바로 그 부분이 상당히 꺼려졌던 부분이어서 그랬습니다. 정 병장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녀석의 말 이후 우리는 서로 말없이 근무를 서다가 탄약고를 내려왔고 나는 바로 그 다음날 녀석의 맞선임에게 그 녀석을 데려오라고 했다. 그리고 녀석과 대화를 나눴고 대화 내용은 이랬다. 바로 후편입니다. 그 귀신을 본다는 녀석을 따로 불러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러던 중 녀석이 한 말 중에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보통 귀신이 달라붙지 않는 그런 사람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좋은 의미에서 말입니다.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존재여가 그런 것에 대한 감이 다른 동물들보다는 떨어질지언정 위험하다는 것이나 안 좋은 느낌은 받기 마련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피해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지. 네가 지금 말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 도대체 뭐지?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줄래? 나의 말에 녀석은 다시 대답을 했다. 정우성 병자님,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코패스인가 그런 부류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속이 굉장히 분노나 증오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폭발하지 않고 차곡차곡 분을 속에 싹이다가 한 번에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그 녀석의 말에 내가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건 바로 나 같은 경우엔 실은 사람의 표정이나 그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였다. 보통은 사람의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웃는 것인지 아니면 울고 있는 것인지 또는 화내는 건지 어떤지 그렇게 어릴 적부터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거울을 보아가면서 연습을 하기는 했지만 나는 그래도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실제로 내가 나중에 미술을 하게 됐을 때도 사람의 표정을 그리는데 매우 애를 먹어야 했다. 표정이 부자연스러웠고 나 또한 그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기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소리나 그냥 소리에 아주 민감했다. 누군가가 날 쳐다보고 있으면 불안했고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지 알기가 쉽지 않아서 언제나 다시 한번 물어보는 버릇 때문에 나는 말을 할 때마다 그 앞에다가 예? 를 붙이는 게 버릇이 되어 있었고 그때그때 그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게 너무나도 무서웠다. 그나마 그렇게 내가 사람 구실을 하기까지는 정말 부모님의 노력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내가 고등학생 때 나의 경우 미술 분야 쪽으로 가기 위해 2008년 당시에 적성 검사와 인성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에 상담 지도교사 말로는 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러자 저희 어머니께서 어떤 부분이 말씀이시죠? 그런 어머니의 물음에 그 상담관은 나를 바라보며 너 혹시 친구들과는 자주 어울리는 편이니? 뜬금 보긴 했지만 사실 그 당시 나 같은 경우엔 친구들과 자주 노는 편도 아니었고 개인 행동을 좋아했기에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었다. 나의 그 말을 듣고는 그 상담관과 어머니가 따로 다른 방에 들어가 상담을 했고 그 상담 내용을 나중에 어머니가 들려준 내용은 너는 타인이 너에게 마음을 주더라도 너는 절대로 타인에게 마음을 주질 않는 것 같다더구나. 그건 사실이었다. 내가 친구가 많지 않고 개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나 자신도 알고 있었듯이 타인이 두려웠었기 때문이다. 아니, 좀 더 정확히는 타인에게 나의 마음을 주면 그 타인으로 인해서 상처받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른 곳으로 떠나가거나 혹은 배신을 하고 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아마도 그것이 씨가 된 것 같았다. 그래서 난 타인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언제나 속은 엉망인데도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다니며 일부러 허당 같은 행동을 해가며 사람들 속에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려고 그렇게 섞여 있었다. 실제로도 나는 타인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 없었고 좋고 싫고를 떠나서 관심조차도 없었다. 남들이 다 한다는 연애나 그 흔해 빠진 짝사랑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냥 그때까지 그냥저냥 살아왔던 것이다. 더욱 간단하게 말하자면 오직 나 자신만이 나의 것이고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기도 또 친해지기도 싫다. 내 마음은 내 것이다. 그렇게 엄청나게 이기적인 생각이고 또 정상은 아니지만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 하기에 가면을 쓰고 남들 속에 섞여 있는 것이었다. 이해가 안 되면 따라하면 그만이니까 말이다. 애초부터 남에게 미움받는 게 싫기에 타인을 건드리지도 않고 오게끔 하지도 않는다. 주변 사람이 어떻든 신경을 별로 쓰지를 않는다. 내가 고등학생 때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가 성적 비관으로 세상을 뜨던 내 바로 옆에서 사람이 교통사고로 병원으로 실려가든 또 장례식장에 가든 그저 난 죽었구나 하는 그런 수준의 감정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분도 들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겠지. 그저 단지 남에게 피해를 안 줬을 뿐이고 그러던 와중에 그 후임 녀석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 것이었다. 나는 녀석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줬고 내 얘기를 들은 녀석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그 녀석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었는데 보통 그런 사람이라모 그건 정말 귀신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해서 귀신조차도 꺼려할 뿐더러 더러는 정말 생명 같은 것이라모 진짜 살풀이조차도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알아차기 힘들기 때문에 진짜로 가장 위험한 불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꺼려합니다. 정우성 병장님도 평소에 그렇게 속에 뭔가 끓이지만 마시고 그걸 풀만한 걸 찾으셔가지고 긍정적으로 생활하시는 게 좋으실 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은 조절한다고 해도
그게 조절이 안 돼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언제나 긍정적이셔야 합니다. 그래, 알았다. 사실 내가 전역할 때까지도 그 후임은 날 솔직히 많이 꺼리했다. 그리고 나도 전역할 때까지 그 후임이 부담스러웠고 나중에 내 후임들 중 인사, 서무개원 애가 있어서 그 녀석에게 그 후임의 정체를 물었더니 그 후임은 어느 유명한 무당집 아들내미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듯 그 애도 신기가 있고 그리고 부모님도 그러하니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말이다.